78번째 그림입니다. 좀 중간에 하다가 뭐가 조금 에러가 나가지고 다시 찍게 돼가지고 쓰던 데다가 다시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is est in capite domini, 그다음 오른쪽에 보면 is est in manibus domini라고 있어요. 형태가 되게 비슷하죠? 되게 형태가 비슷합니다. is라고 하는 거는 오른쪽에 있지만 남성, 여성, 중성을 is, e야, id, that이라고 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he 아니면 she를 대체해서 is는 he, e야는 she를 대체하죠. 그런데 여기서 문장 형태로 봤을 때는 is는 사람은 아니고요. 여기서는 저희가 모자라고 하는 페타수스 보신 적 있으시죠? 페타수스가 남성이기 때문에 모자는 그것을로 받은 겁니다. 그것은 어디에 위치해 있다 비동사에 해당하는 est가 됐는데요. 비동사는요, 원형으로 에세라고 하고요. 표제어를 찾을 때는, 사전에 찾을 때는 1인칭 단수인 숨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1인칭, 2인칭, 3인칭. 자, 단수 형태를 보면요. 숨, 에스트, 수무스, 에스티스, 순트를 가지고 있죠. 당연히 여기에서는 우메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에스트 형태가 와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in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in의 형태는요. 오른쪽에 보시면 in 플러스 탈격, 여기 있는 형태입니다. 영어로 하면 in 또는 on, 어디에 또는 어디 위에 있다라는 의미를 갖는데요. 참고로 in 다음에 대격이 오는 경우에는요. 영어의 into, 어디로, 안으로 라는 의미를 갖는 into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치사는요. 보통 탈격 또는 대격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서 사용하는 전치사가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in처럼 둘 다 오는 경우가 간간히 보이긴 하지만 아주 많지는 않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 여기 바로 위에 있는데요. is. 자, 사물을 남성, 여성, 중성으로 할 때 is, 대세 의미고요. 사람으로 할 때 he를 대체할 수 있는 이 is의 변형은 is, eius, ei, eum, eo, ei, eorum, eis, eos, eis인데요. 참고로 is야 id도 앞쪽에서 저희가 본 적이 있겠지만 지시대명사는요. 특이하게도 남성, 여성, 중성할 거 없이 자, 속격과 역격 단수 형태는 형태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성일 때도 eius, ei, 중성일 때도 eius, ei가 된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is, eius, ei, eum, eo, ei, eorum, eis, eos, eis에서 자, a는 발음상으로 a의 짧음과 e의 기름이 같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환원시켰을 때 a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e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eis를 eis라고 보는 경우가 상당히 종종 자주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잘못된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a나 eis나 eis는 아주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주 나타나는 형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n 다음에 탈격이라고 했는데요. 카풋. 자, 머리라고 하는 카풋이라는 오른쪽에 보면요. 카풋이라는 어휘가 있어요. 카풋은 중성, 삼변화 중성인데요. 삼변화 중성은 항상 속격 형태를 유념하셔야 되는데 뒤가 is로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veritas라는 우리 진리라는 것도 삼변화 여성형인데요. 이 형태도 보면 veritatis처럼 이렇게 두 번째 속격을 봐야 is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거의 변형을 가지고 쭉 다른 격의 형태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중성은 주격과 대격이 동일하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카풋, 카피티스, 카피티, 카풋, 카피테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형태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뭐라 그랬어요? in 다음에는 왼쪽 보시면 in 다음에는 카피테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치사 in 다음에는 카피테라는 탈격이 와야 되고요. 그 다음 도민이라고 있는데 도미누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변화형 남성의 규칙이에요. 규칙인데요. 위쪽 보시면 알겠지만 도미누스는 우스, 오. 그죠? 오룸, 이스라는 규칙 형태를 따릅니다.
그런데 명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주인의 머리, 그렇기 때문에 속격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인의 머리에 있다라는 거죠. 오른쪽에는 주인의 손에 있다. 손이 두 개니까 복수를 쓴 건데요. 마니부스랑 앞에 있는 거랑 상관없이 속격은 이렇게 일정하게 속격은 명사의 형태가 변한 거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형용사랑 다릅니다. 형용사는 명사의 형태와 똑같이 남성, 여성, 중성을 맞춰주고 격도 맞춰주고 이렇게 하지만 그냥 명사를 가지고 수식할 때 영어에서 꼭 어퍼스트로피 s를 붙인 것처럼 이렇게 할 때 명사에다가 s를 붙이는 것처럼 할 때는 그냥 속격을 가지고 수식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니부스는 어떻게 되느냐? 마니부스는요, 마누스라는 어휘인데요. 얘는 사변화형 여성이에요. 자,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이것도 사변화형이 아주 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외워두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마누스, 마누이, 마눔, 마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복수는요. 마누스, 마누움, 자, 마니부스, 마누스, 마니부스예요. 제가 왜 복수까지 알려드리냐면 손은 지금 양손으로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수를 써야겠죠. 탈격 복수를 써야 돼요. 마니부스. 만약 한 손에 들고 있다 그러면 마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양손이기 때문에 마니부스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다시 번역을 하면요. 그는 주인의, 그것은이죠. 그는이 아니라 그 모자는, 그것은 주인의 머리에 있다. 그것은 주인의 손들에 있다. 양손에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밑엔 지금 이게 뭐냐. 인 카피테와 인 마니부스를 도미니가 수식할 때는 그대로 어퍼스트로피 s처럼 그 형태의 속격을 썼었는데 지금 보시면 수오냐 수이스냐가 결정이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건 소유 형용사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틴어는 영어의 소유격과는 달라요. 수우스, 수아, 수움이라는 세 가지 형태가 모두 존재합니다. 이 앞에 있는 수식하는 명사가 중성이면 수음에서 수식을 해야 되고요. 여성이면 수화로 수식을 해야 돼요. 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하튼 간에 이 형태가 비슷해 보이지만 수는요. 수음에서 출발해서 형태가 만들어진 겁니다. 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기 때문에 당연히 수오의 형태로 해서 카피테로 수식한 거고요. 자, 마니부스는요. 여성이기 때문에 수아 보이지 않습니까? 수아를 아로 변화를 한다. 오른쪽 끝으로 가서 제가 좀 빈칸에서 해볼게요. 아에서 보시면 아예, 아예, 아룸, 이스를 형태를 띱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의 복수이기 때문에 보세요. 탈격 복수, 스위스. 이 형태에서 출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화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져서 스위스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얘는 원래 수화에서 출발해서 만들어진 형태고요. 얘는 수음에서 출발해서 만들어진 형태다라고 알아두시면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형용사와 격의 차이는 이렇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다시 한번 번역을 해드리면요. 그것은 주인의 머리에 있다. 그것은 주인의 손들에 있다. 밑에 보면요. 뭐 있어? 그의 머리에 있다. 그의 손에 있다. 의미적으로는 똑같이 그의라는 의미를 갖지만 형태에 따라서 맞춰서 그렇죠? 중성에 맞출 것인가? 여성에 맞출 것인가? 그것도 단수에 맞출 것인가? 복수에 맞출 것인가는 그 각각의 형태에 맞춰서 움직인다는 거 다시 한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